11월 12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지켜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속절없이 밀리고 끝났죠? 네, 맞습니다.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2차 전지 대부분이 약세를 기록했고 반도체주까지 부진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림도 우리 증시에겐 그리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관련주로만 자금이 쏠렸습니다. 이외에도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00원을 돌파했는데 부디 우리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락의 이유도 참 많습니다. 11일 월요일이었던 어제 중국 경기부양책 실망감, 환율 급등, 부진한 수출 지표, 반도체주 약세 등등 여러 하방 압력의 양지수는 맥을 추리지 못했고요. 어제도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빅이벤트가 끝나 반등을 기대했지만 이래서 하락, 저래서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수치 먼저 그럼 확인해보고 오실까요? 네, 미국 대선의 여파가 이번 주 더 큰 파도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 수혜주들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누르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해 2,53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코스닥 역시 약세 보이면서 거의 2% 주저앉은 72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현물의 경우 개인이 홀로 사자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였지만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 가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우주항공 섹터가 2.73% 상승했습니다.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우주기술 상업화를 가속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견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의 빠른 종전을 공언해온 만큼 국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수에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IM증권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 금액은 400억 달러 이상일 거라며 주택과 인프라, 에너지 부문에서의 건설 수행을 전망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어제 장을 마치고는 러시아가 이 통화 보도를 부인을 했는데요. 과연 이 재료를 오늘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장 우크라이나 재건주 흐름 주시해보시죠. 한편 중국 소비테마주가 하락 랠리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35조 원의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과 소비 관련 세부 정책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제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였지만 내수 부진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 대체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5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사실상 매도세는 삼성전자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늪에 빠진 삼성전자 또 신저가 미국 대선이 끝나도 떠나는 외국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10월도 잔인했는데 11월도 그닥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 3.5% 밀려 5만 5천 원에 마감하며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외국인도 다시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요. 팔 게 더 남았나 싶었는데 10월 30일 이후 9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11월 들어서는 1조 2,3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PBR 한 배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하회한다는 건데 삼성전자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요 1.06배로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 있어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어제 3% 넘게 빠진 건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영향이 더 큰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미국 상무부 명령에 TSMC가 중국 고객사의 7나노 이하 AI 반도체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트럼프 집권 2기로 가뜩이나 관세 부담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어제 11월 초순 수출입 통계까지 부진하게 나오자 좀처럼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우려스러운 건 지수가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KB증권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물가와 금리 경로 변화 가능성, 환율과 수급 불안 요인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증시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도 봤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수급도 가는 종목, 가는 섹터로만 붙습니다. 앞서도 짚어봤지만 결국 어제 강했던 섹터는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로 부각이 됐던 조선,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섹터들입니다. 결국 차분한 대응과 함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효과의 날개단 가상화폐 관련주 연일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어제는 8만 1,000달러를 돌파했고 간밤에는 8만 8,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건데 일단 상승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역시나 트럼프가 있습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집권 2기 가상화폐 시장에 불어올 변화들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해고될 거란 추측과 함께 현재 로빈후드의 법률 책임자인 가상화폐를 책임하는 그런 분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이 연방거래위원회로 바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는요. 가상화폐도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증권법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관이 되면 규제 문턱은 더욱더 낮아지겠죠. 또 현재 비트코인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가상화폐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ETF 종류가 알트코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찍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죠. 자, 그런데 생각해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은행권이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 또 트럼프가 얼마나 공약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과열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긍정적인 분위기로 한 가지는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 총합이 19조 8,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합산 거래대금을 제쳤습니다. 뉴욕 증시에는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상장되어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거래소들이 비상장 주식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이런 성장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고요. 어제는 8% 올랐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6% 보유하고 있고요. 전일장 17%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T사이언티픽입니다. T사이언티픽은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지분 7%를 가지고 있고요. 어제는 9.7%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위지트는 앞서 살펴본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입니다. 이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어제 10%대 강세 시연해냈습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NHN이 주가 안정도모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3.29% 상승 가도 달렸고요. 이어서 교촌 F&B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4.5% 늘어난 1,27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6억 원을 기록해 99억 원 영업 손실을 냈던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했는데요. 여름 성수기 영향과 교촌 옥수수 등 신메뉴 출시 효과에 호실적 기록하면서 주가는 시간외에서 2.53%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프 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에서 주가를 키웠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1.54% 늘어난 249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지속적인 투자와 포털 사업의 부진으로 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운영 효율화와 자회사들의 고른 영업 실적 개선으로 적자폭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정기장 흐름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노머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각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크 기업인데요. 최근 새내기주들 사이에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선 엔터주처럼 노머스도 상승세 나타내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엑스에서는 2024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가 개최됩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R&D 트렌드를 조망하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업계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인데 관련 기업들이 어떤 소식 내놓을지 기대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게임즈원에서는 펄어비스와 시프트업 등이 성적표를 공개하고요. K푸드의 인기에 연초 주가도 불을 뿜었던 CJ제일제당 오늘 발표될 실적들 눈여겨보시죠. 이어서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수 방향성은 없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이지만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최선의 전략 세워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